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9일 밤 9시 51분입니다. 저는 오늘 가족들이 저만 쏙 빼놓고 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요. 너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울다가 라디오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켜봤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망한 사랑 사연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망한 사연이 아니고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망하지 않았어도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망한 사랑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망한 사랑 사연과 이불킥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유행하던 팽이나 레고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친했던 친구인 A와는 엄청나게 가깝게 지내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놀고는 했습니다. 이 친구는 남자입니다. 그 친구네 집에는 팽이 경기용 판때기가 있었기 때문에 팽이를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 친구의 집은 팽이 경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뭐 베이블레이드 그런 거 했었나? 더군다나 그 친구와 제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늦은 밤까지 같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가까웠던 것 같네요. 아무튼 둘 다 남자입니다, 지금. 펄디님께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시기는 각종 팽이 배틀 애니메이션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을이 막 시작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친구와의 팽이 대결에서 점점 지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한 저는 서서히 팽이에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그날에 저는 컨디션이 좋았는지 그 친구와의 팽이 대결에서 연승을 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진 상태이기도 했고 그동안 계속되던 연패의 늪에서 멘탈이 갈려나간 것 때문이었는지 그 친구에게 팽이 대결을 해 이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팽이를 하나씩 넘겨주는 어둠의 듀얼을 제안했습니다. 분명히 컨디션이 좋았을 터인데 어둠의 듀얼이 시작되고 저는 제가 가진 팽이들을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팽이의 수는 대략 7개 정도였고 저는 제일 막강한 팽이를 후순으로 밀어두었지요. 점점 비장의 수였던 막강한 팽이의 순서가 다가오자 저는 치기에 불타올랐고 그 친구의 표정은 기뻐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제일 강한 팽이마저 헌납하게 되고 어둠의 듀얼은 단 하나의 승리도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넋이 나간 표정을 보곤 이거 그냥 줄게 라고 했지만 저는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저는 밤새 유심히 팽이 회수 제한을 고민했고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고 저는 학교에 도착해 제 책상에 앉아 그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 친구가 반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 친구에게 도계자를 하기 위해 친구에게 복도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복도에서의 짧은 침묵 동안 저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침묵만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제가 먼저 용기 내어 고개를 돌린 순간 하필이면 그 친구도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쪽! 그것이 제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당황하여 즉시 입술을 떼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저희의 침묵은 더욱 심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어색함을 깨기 위해 자리에서 벗어나려 고개를 돌린 순간 저의 반 뒷문에서 가만히 서 있는 한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는 모든 전후 상황을 다 본 듯한 눈빛으로 저와 제 친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친구의 첫 입맞춤을 직관하던 그 아이가 제 첫 짝사랑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팽이를 빼앗긴 외로운 동성애자가 되어버렸고 아니 이 표현이
사랑과 우정과 팽이를 빼앗긴 외로운 동성애자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당시 제 베스트 프렌드였던 친구 A와 동명이인인 친구 B를 중학교 때 알게 되어 페이스북 메신저로 첫 입맞춤을 한 그 친구 A에게 말을 건다든지 군대에 가 있는 친구 A와 동명이인 B를 혼동하여 A에게 편지를 써 보낸다든지 하는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 친구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무서울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크네요. 요즘은 동창회가 잘 안 열리는 추세이지만 만약 열린다면 저는 그 친구에게 꼭 사과하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월드게이 뮤비로 알려진 K-윌의 이러지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그가 지금 제 옆에 누워있네요 엔딩일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냥 실수로 끝났군요. 아쉽네요. K-윌의 이러지마 제발 틀어드리겠습니다. K-윌의 이러지마 제발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펄님. 펄밤 즐겨 듣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의 올시다. 각설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잉. 때는 2010년 여름. 대학생이 되어 맞이하는 신이 나야 할 첫방학. 그것은 일어나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녀석에게서 온 연락. 야, 여자 소개받으실?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남자들과 있을 때는 묻힌 천둥 벌거숭이 같은 놈이었지만 여자들과는 눈도 못 마주치고 말 한마디 걸어오면 거리는 상쑥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들어오는 소개팅 제안도 모두 거절하기 일쑤였고 이번에도 역시 거절하려던 찰나 친구로부터 소개녀 호미라 칭하겠습니다. 호미의 사진이 넘어왔습니다. 호미는 자기 여자친구의 친구고 너같이 아직 연애 한번 못 해본 친구이니 잘 해보라는 문자와 함께 말이죠. 예쁘다. 엄청난 미인. 그렇게 사진을 본 순간 손자 이름까지 상상한 저는 용기를 내어 인생 첫 소개팅 수락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 상대를 알아가는 뻔한 탐색전도 모든 것이 처음인 저에겐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을수록 호미와 이야기하는 것이 편해지고 즐거워서 꽤 자주 새벽까지 연락을 했더랬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던 중 주선자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언제 만날 거야? 뿔싸. 소개팅이 처음인 저에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락하다 보면 만나는 날이 오는 거 아니요? 라고 친구에게 되물었고 친구는 아휴 라는 한숨과 함께 자신이 도와줄 터이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둘 다 처음 해보는 소개팅이니 막상 만나면 분명 어색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커플과 함께 만나자. 마침 월드컵 기간이니 함께 축구를 보며 응원하면 괜찮지 않겠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색함을 피하고 싶기도 했고 꽤나 말주변이 좋은 친구 녀석이었기에 분위기를 잘 띄워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 시청 근처에서 만나 거리 응원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보겠다. 크크 이따 봐. 라는 연락을 남기고 드디어 그녀를 실제로 만난다는 기대감에 신나서 1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구궁. 목적지까지 절반쯤 왔을 무렵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미안한데 일이 좀 생겼어. 오늘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아. 내 여자친구랑 호미는 제 시간에 갈 거거든. 셋이 먼저 보고 있어. 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1시간 동안 처음 보는 여자 둘하고 같이 있으라고? 아이씨, 안 돼. 이놈을 믿고 약속 장소를 향하던 저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저는 개찐따 쑥맥 모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그녀들이 있었고 저는 뚝딱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색했던 분위기는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런 어색한 기류를 참다 못한 친구 여친은 호미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라며 대화를 이어가려 시도했고
이때 저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만나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대화를 해버린 터라 막상 만난 호미에겐 별로 궁금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것이 없더라도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면 될 것을 두 여자와 내가 한자리에 있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화 기능이 꺼진 저는 딱히 없는데 라고 대답하며 티키타카가 오가야 할 탁구대에서 탁구채를 놓아버리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어색한 것을 뛰어넘어 박살이 나버린 후에야 친구는 도착했고 이후 같이 본 월드컵 경기 내용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헤어졌고 그 뒤로 호미와는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호사다마라 첫 소개팅에서 첫 번째, 사전 대화는 줄이고 만나서 대화할 거리를 준비할 것. 두 번째, 연락처를 받으면 되도록 빠르게 만나볼 것. 이라는 큰 교훈을 얻은 후 저는 묻힌 소개팅 괴물이 되어 이후 들어오는 소개는 닥치는 대로 받으며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인생 마지막 소개팅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청곡은 당시 연락이 끊기고 줄기차게 들었던 검정치마의 Fig from France 신청합니다. 추신. 저 같은 쑥맥도 해냈으니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치예요. 경험치 부딪히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소개팅에는 두 가지 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너무 얘기 많이 하지 말고 만나서 대화할 거리를 준비할 것. 두 번째, 연락처 받으면 되도록 빨리 만날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시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늘 라디오 재밌게 듣고 있는 펄순이입니다. 지난번 망한 사랑 특집을 듣고 제 첫사랑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몰려다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비행 청소년들처럼 몰려다닌 건 아니고 범생이들처럼 독서실과 봉사활동 현장을 몰려다녔습니다. 아무튼 사실 그때는 그게 좋아한다는 감정인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 감정을 혼자 확인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예쁘고 고백도 자주 받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고백들을 받아들여서 사귄 적은 없어요. 제 첫 연애는 소중하니까요. 그런 제가 삐쩍 마르고 여드름도 많고 피부도 거무죽죽하고 뻐드렁니에 키도 작아서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 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저는 제가 착각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내 첫사랑이라고? 인지 부조화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한테 계속 끌렸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걔가 빠지면 되게 섭섭하니 모임 나가기가 싫고 또 걔가 온다고 그러면 꼭 참석하고 싶고 집에 가면 걔 생각이 나고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성실하면서 잘 놀고 똑똑하면서 상냥하고 솔직하면서 예의 바르고 친절하면서 웃겼어요. 사실상 얼굴 빼고는 모든 게 완벽했죠. 무표정한 저에게 늘 먼저 다가와 기분 좋은 장난을 치는 모습 그리고 뇌생남의 반전 매력까지 그 괴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걔랑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저는 시골 할머니 댁에 있었고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았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혼자 마루에 나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폰을 열어보니 친구들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중에 그의 문자도 보였죠. 펄순아, 자? 아니, 나 안 자. 너무 더워서. 너 안 자고 뭐하고 있었어?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도중 그 애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나 사실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나랑 사귈래? 그 애가 갑자기 고백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도파민이 나오다 못해 넘쳤고 곧 정신이 몽롱해졌죠. 그리고는 깨달았어요.
내가 얘를 재고 따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미 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침착하게 대답을 잘 했어야 했는데 저는 거기서 10년 넘게 입을 킥하며 기억하게 될 한마디 답장을 하게 됩니다. 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아? 저는 범생이었지만 과학, 수학에만 특화되어 국어가 매우 취약한 국포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어디서 들은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지 바람둥이들이 쓰는 건방진투의 말이라고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셀프 해명을 좀 해보자면 고백받았을 때 쓰기 딱 좋은 말 아닙니까? 아직도 몰라. 어쨌든 고백을 받아주겠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너가 원한다면 너를 올가매지 않겠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도 담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해놓고도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사귀는 거 맞겠지? 저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에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몽롱하게 뚝배기가 깨져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던 저는 얘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갑다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저 혼자 마음속 1위를 새기고 있었죠. 저는 서울로 돌아온 뒤 그에게 만나자고 했고 저희는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걔가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너는 예쁘니까 아무나 하고 편하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는구나. 난 이제 괜찮고 너 이제 안 좋아해. 고백한 거 취소할게. 그러더니 휙 뒤돌아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어리 빠져서 제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 애가 말을 아주 도도하니 세게 했지만 누가 봐도 그의 표정은 저를 원망하는 듯하기에 크게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맥락도 잘 모르면서 일단 미안한 감정이 샘솟았습니다. 따라가야 하나? 아님 나도 집에 가야 하나?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이전에 했던 문자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감성적인 새벽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그 문장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걸 쓸 땐 몰랐고 사실 검토하는 순간에도 잘은 몰랐지만 다시 보니 왠지 쎄한 느낌이 드는 한 문장. 저는 바로 옆방에 있는 오빠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오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오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꼭 바람둥이들이 쓰는 말 같은데? 오빠의 말에 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보니까 오빠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보이겠더라고요. 또 저는 남자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많았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겠다 싶었죠. 그때 그 문자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는데 그 애는 도대체 혼자 어디까지 생각했길래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을까? 저는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그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생각났고 어떻게 말을 걸지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젠 나 안 좋아한다는데 지금 가서 해명한다고 과연 오해가 풀릴까? 내 진심을 구차하다며 의심하진 않을까?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얘가 괜찮아질까? 하는 온갖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심경이 우습게도 저는 타고난 겁쟁이였습니다.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오해였다는 말도 사실 널 예전부터 좋아했다는 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대면 지냈고 무리에 낑겨서 같이 공부하는 정도로만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학기가 지나 고등학생이 된 후로는 그 아이를 볼 수 없게 됐고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겠습니다. 야!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어. 나 너 많이 좋아했고 가볍지도 않았어. 너가 그렇게 섬세한 사람이라서 좋아했던 건데 미안하다. 우리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망쳤어. 신청곡은 프레디 머큐리의 내 손을 잡아입니다. 네, 아주 풋풋한 첫사랑 사연에 이은
신청곡 프레디 머큐리의 내 손을 잡아였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유튜브에서 AI로 이제 생성이 된 건데 그 댓글들이 너무 웃겨서 몇 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첫사랑과 풋풋한 손잡기, 머큐리의 내 손을 잡아, 절벽에서 떨어지는 동료 손잡기. 자, 내한에서 이 노래 불러줬을 때 진짜 감동이었는데 추억이네. 프레디가 유일하게 외운 K-팝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죠. 와, 아이유가 커버를 진짜 잘하긴 했네. 작년 콘서트 때 직관에서 봤는데 진짜 개쩔었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서도 그렇게 잘 부르는지. 우와, 네이티브들은 머큐리 노래가 이런 느낌이었을까? 대박이네. 그리고 자, 숨겨진 가면의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영국에서 온 프레디 머큐리였구나. 이게 아주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중3 겨울방학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같이 어울려 놀던 친구들 무리가 있었는데 남자 넷, 여자 넷 이런 식이었죠. 그중에 영미를 내심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티를 하나도 안 내서 그 친구는 몰랐을 거예요. 남자애들한테도 말 안 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친구 중 진호도 영미를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남자애들한테 나 영미랑 잘해볼 거야. 적극적으로 대시할 거다! 라고 하더군요. 잘되게 도와달라 하는데 속마음은 아니라고 외쳤지만 우리가 잘되게 팍팍 밀어줄게 같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마음속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감추고 내색하지 않는 학생이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녁 영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진호가 나보고 사귀자고 했다고. 나 사귀어도 돼? 라고 묻는 거였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사귀고 싶으면 사겨.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남자 패시브라도 발동된 걸까요? 영미는 용기 내서 전화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선 수화기 너머로 약간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서로 작별을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진호랑 사귀더라고요. 그 뒤로 서로 통화하는 일은 없었고 모임도 점차 줄어들어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에는 더 이상 만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간간히 영미 소식이 들려오곤 했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했다더라, 3개월 사귀고 헤어졌다더라 등등 소식도 점차 없어지고 잊혀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진학하고 1학년 영어 교양 수업을 들으러 가다가 휴게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데 뒤돌아보니 영미였습니다. 거의 3년 만에 본 거였죠. 예쁘게 잘 자랐더군요. 휴게실에서 추억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이내 수업 시간이 다 되어서 수업 다 마치고 술 한잔하며 못다한 이야기 하자고 약속한 뒤 헤어졌습니다. 방과 후 둘이 조용한 바 컨셉의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신청곡을 받는 곳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저는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Shape of My Heart를 신청했는데 나온 곡은 스팅의 Shape of My Heart였습니다. 그 애가 노래 듣더니 뭐야 노래 좋다 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처음 듣는 노래라 살짝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아무튼 한동안 추억 이야기하다가 대뜸 저한테 나 예전에 너 좋아했었는데 알고 있었어? 진호한테 고백받았을 때 너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 난 너 좋아해 라고 하니까 진호가 펄떡이는 나 안 좋아한다고 말하더라? 아까 영미한테서 통화 걸려온 날이 진호한테 고백받은 날이었나 봐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했던 거였겠죠.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심하고 속마음을 표현하는데 너무 서툰 하남자였으니까요. 속마음은 나도 너 좋아했었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라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 말 대잔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헤어지는 길에
노점상에서 꽃을 팔길래 꽃 한 송이 선물해주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그날이 3월 중순이었는데 4월 초에 입대라 그 뒤로 더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 이게 끝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참 하남자였던 것 같아요. 상남자답게 말하고 행동했더라면 저의 러브 스토리도 많이 달라졌겠죠. 신청곡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Shape of My Heart입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Shape of My Heart였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죠? 아, 답답해 진짜. 아, 그 뭐라고 진짜. 아, 진짜. 지금은 안 그러시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망한 사랑 사연.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애청자인 여자 펄떡이입니다. 때는 제가 20살 때 겪었던 연애 이야기입니다. 20살 1월 친구가 1살 위 오빠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그의 사진과 몇몇 댓글들을 염탐했지요. 최근 게시물부터 쭉 보며 게시글의 댓글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더군요. 야, 너 군대 언제 가? 그 답글에 소개받은 오빠는 3월 14일이라고 대답하더군요. 허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군대 가기 3달 전에 여자를 소개받는다라. 그래도 성인 되자마자 대학교 가기 전 연애를 시작하고 싶었던 20살의 전, 뭐 그런 것 따윈 상관없다며 소개팅에 나갔고 일주일 만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하고 초반에 한 두세 번 정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주쳤는데 나를 붙잡으며 울더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여자가 번호를 물어보고 여자친구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알려달라고 매달리더라. 같은 질투해달라는 듯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혹은 그게 사실이랄지라도 질투가 없던 저는 어머 미친 사람이네 하고 넘겼죠. 만나기 나 못 참겠네 이거. 외모가 지나가다 보면 잘생겼다 하고 볼만한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읽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안 쓰면 되지 왜 써놓고 읽지 말라고 써. 진짜 환장하겠네. 만나기 한 달쯤 되었을까요? 2월 중순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데 갑자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미안한데 나 군대 가. 전 알고 있었기에 대답했죠. 아 맞다. 그 뒤에 나 알고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끊고 그가 하는 말. 영장이 어제 나왔어? 전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습니다. 속으로 인스타 댓글이 그냥 장난글이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지요. 군대 언제 가는데? 그의 대답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군대를 가기에 더 기억 속에 남아 있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라는 생각에 영장이 어제 나왔다고? 라고 되물었고 그는 사실은 엄마가 우편을 받았는데 그걸 어제 나한테 주더라고 라는 횡설수설 설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어 라고 한 후 데이트를 더 하고 집에 와서 혼자 생각을 했더랬죠. 그래, 사귀기 초반에 군대부터 간다 하면 안 만나줄 거라 생각해서 말을 못했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제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흘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며칠 동안 연락이 심하게 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오빠? 마음이 식은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마음이 식었으면 말을 해줘. 그 오빠의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나 군대 가면 연락이 더 안 될 텐데 테스트하고 있었어. 아이씨. 그때 전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이 사람을 만났다가는 내가 좁힐 수도 있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도 잘 받아들였고 잘 끝냈습니다. 그 후로 그 오빠는 제 친구에게 왜 그런 애를 소개해줬냐, 똥차를 만났다,
만약 사귄 상태로 군대에 갔으면 바람을 피웠을 것이다 등등 아주 악담을 퍼부었고, 저에게 제일 충격인 것은 그 오빠가 소설작가 지망생인데 오히려 잘 헤어졌다, 내 소설에 소재 하나 생겼다. 지금은 수년이 지나 그저 웃기지만 그땐 정말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제 친구에게 저에 대한 악담을 퍼붓고 그 다음날 저에게 카톡으로 너무 고마웠다, 덕분에 행복했다 등등 전 남친의 자니 스타일의 장문 카톡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답장은 따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한 6, 7개월에 한 번씩 뜬금없이 카톡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답장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도 궁금하긴 하네요. 작가가 되었다면 저와 그의 스토리가 녹아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스토리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도 읽어보고 싶네요. 거짓말 투성이일 것 같지만요. 이만 저의 20살 첫 연애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신청곡은 이무진의 에피소드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나 군대 가면 연락이 더 안 될 텐데 테스트하고 있었어. 네, 이무진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아주 요상한 남자친구를 만났었던 사연이었고요. 아마 추측을 해보자면은 소설을 쓴다는 것도 아마 구라가 아니었을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저의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교내에서 진행하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필리핀에 있었을 때였죠. 당시 저는 취미로 유도를 하던 나름 근력에 자신이 있는 웅취가 풍기는 사학남자였습니다. 거기에 난생 처음 가본 해외라 들떠서 그런지 실내에 있을 때에도 에어컨 바람에 떨면서 반바지와 나시로 저의 새끈한 이두박근, 삼각근, 전완근, 빠끈한 대퇴사두근, 장단지근, 가자미근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60명 가까운 20대 초반 남녀가 1학기 플러스 2주간 합숙하며 모여있다 보니 연분과 사랑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더랬죠. 저 역시 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누나가 있었고 경쟁자도 있었습니다. 누나는 호미 누나, 경쟁자는 왕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필하고 싶었던 마음에 열심히 운동하고 헐벗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 현지에서 봉사 일정이 마무리되고 전체 회식이 있던 날 모두들 한껏 기분 좋게 취해가고 있던 시간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술을 마시면 온몸이 빨개지는 관우맨 체질을 지닌 저는 술을 마실수록 정열맨이 되었고 옆에 앉아있던 호미 누나가 야, 너 터지는 거 아니야? 라며 제 팔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오, 운동 좀 하나 봐. 단단한데? 라는 말을 했고 부끄러워진 저는 근육은 신체에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움직임을 만들고 수축하고 있지 않은 지금 제 팔 근육은 단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랑말랑 할 거라고요? 이라는 개소리를 해들었죠. 너무 갑분싸를 만든 것 같다 느낀 저는 말랑말랑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아이유의 마시멜로우를 한 소절 불렀습니다. 말랑말랑말랑해 너무나도 말랑해 걸걸 베이비걸 마시멜로 달콤해서 너무 좋아. 그 노래를 들은 왕건이가 잘한다고 노래방 기계로 저를 끌고 갔고 저는 185cm 95kg인 피지컬로 마시멜로우를 열창하였습니다. 이윽고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호미 누나가 있던 자리로 가지 못하고 테라스 쪽으로 가서 술을 먹으며 알리님의 지우개를 부르며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야외 테라스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고 무리한 음주에 술병이 나서 자유시간 일정 내내 숙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시간에 부쩍 가까워진 호미 누나와 왕건이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상남자 호소인으로서 사람같이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단단한 근육을 얻기 위해 근육 운동에 더 몰두하여 3대 450과 허리 디스크를 얻었습니다. 펄디, 제가 비록 60명 앞에서 마시멜로우를 부르고 사랑도 빼앗겼지만 3대 450이면 상남자가 맞죠? 그렇죠? 신청곡은 아이유님의 마시멜로우입니다.
개손해 같은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죠. 아니, 일단 노래를 들읍시다. 아이유의 마시멜로우였습니다. 이 노래가 15년 전 노래라니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 노래를 열창하고 계시는데 누나는 보지도 않고 왕건이랑 얘기만 하고 남자 선배들만 호응해 줬을 거 아니에요. 정말 개손인데요.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의 망한 사랑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의 19살부터 24살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2000년대 중반, 고3이었던 저랑 한 살 차이가 나시는군요. 2000년대 중반에 고3이었으면. 저는 노원에 있는 단과학원에 등록했습니다. 10주에 주 1회. 수강생이 꽤 많았던 강의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동년배 등장. 두 번째 수업 중 중간쯤에 앉은 여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후 수업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반묶음 머리의 그 여학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차가 지날수록 친구들에게 말해 조금씩 자리를 앞으로 옮겨 그녀를 더 가까이서 보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엔 옆자리 친구와 조용하게 얘기하면서도 밝게 미소 짓는 옆모습, 수업 시간엔 꽤나 집중하던 뒷모습, 가끔 그녀의 얼굴처럼 조그만 미니 모토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남고를 다니던 저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매주 보는 그 모습에 짝사랑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종강이 다가오자 매우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그녀를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전화번호를 꼭 받아야겠다. 당시에 전 핸드폰이 없었지만 마침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 미니 모토를 빌려서 생전 처음 번호를 묻기 위해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왠지 같은 기종이라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업이 끝나고 20분이 다 되어도 그녀와 친구들은 강의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뭘 묻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확실히 인지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남학생이 저 말고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요. 저와 멀지 않은 곳에서 강의실 입구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 새낀 누굴까? 설마 남자친구인가? 남자친구면 강의실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나처럼 번호를 물어보려고 기다리는 놈인가? 이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질 때쯤 그녀가 강의실 밖으로 나왔고 놈이 그녀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 걸면 망한다 라는 생각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미니모토를 건네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번호를 받았고 어느새 놈은 없어져 있더군요. 그 후 연락하며 알게 된 건 저보다 1살 어린 고2 노원구의 한 여고 재학생이었습니다. 연락은 이어갔지만 전 의정부에 살았기에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그 나이 땐 그게 또 참 먼 거리잖아요. 지금은 코앞이지만. 의정부 노원은 가깝지. 오빠, 고3이니까 공부에 집중해야지 라며 절 배려해주며 만남을 보려하던 그녀. 전 그때 그게 선 긋는 건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같이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상영관 입장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남았던 것 같아요. 당시 슈퍼 찐따였던 저는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화 몇 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자와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는 많이 다르더군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여자와 하는 대화는요. 지금 같으면 멀티플렉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이라도 할 텐데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그리고 영화도 진짜 더럽게 재미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첫 데이트는 제대로 망해버렸고 괜히 장소를 강변으로 잡아서 노원까지 오랫동안 같이 지하철 타고 오는 시간도 참 좋으면서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입학했고 그녀는 고3이 되었습니다. 난 공부에 전념할 테니 자기가 대학교에 진학하면 밥도 술도 사달라는 그녀. 하지만 저는 20살 12월에 어떤 사정으로 그녀가 성인이 되기 전 입대를 합니다. 군인이 자주 전화하면 안 된다는 형의 조언으로 가끔 전화를 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2살 겨울 전역을 한 뒤 10개월 동안 그녀와 3-4번 만났던 것 같아요. 슈퍼 찐따였던 저도 대학과 군대를 거치며 학생회장이 될 정도로 언변과 인싸력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와의 대화는 너무 어려웠어요. 친구들을 웃기는 것과 그녀를 재밌게 하는 것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굳어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보이려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던 것 때문일까요? 23살, 추워질 때쯤, 밤 11시, 곧 지하철이 끊긴 시간, 만으로 4년 넘게 연락을 이어오며 단 한 번 선톡조차 없던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충무로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는데 데리러 올 수 있어? 희죽희죽! 시끄럽게 주변 잡음과 꾀에 취한 목소리, 고민할 것 없이 제 오토바이를 타고 의정부에서 충무로로 쏘았습니다. 도착하고 나니 꽤 추웠고 당시 그녀 다음으로 사랑했던 제 오토바이가 매우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조그만 차라도 있으면 그녀를 따뜻하게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도착하고 나서 전화를 거니 받질 않더군요. 그녀를 너무 사랑했던 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전화를 걸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나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통화음이 한 번이 채 끝나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 오빠가 받으면 끊어야지!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라고 물었고 당황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어? 4년간 어찌 보면 지겨웠을 제 연락을 꾸준히 받아주던 착한 그녀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큰 상처와 분노의 감정이 생겼어요. 그렇게 몇 달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쯤 날씨와 함께 제 마음도 풀어졌나 봅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고 그녀와 다시 한번 술 한잔 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과는 달리 그녀와의 대화가 엄청 편했어요. 상황에 맞는 농담도 잘 나오고 그녀도 많이 웃고 그리고 꼭 하고 싶었던 질문. 너 그때 왜 그랬냐? 잘 모르겠답니다. 술에 취해서 친구들하고 무슨 벌칙을 했는지 게임을 했는지 뭔지. 그 후로는 전에 없이 재미있는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도 평소와 달리 술을 많이 마셨고요. 그렇게 웃으며 그녀를 집에 바래다 주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쟤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이 느낌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러고 보니 내가 요새 며칠 동안 호미를 생각한 적이 없네? 라는 생각과 함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 한 번 하지 못하고 저의 찌질한 첫사랑은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녀를 잊어갔고 CC도 하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며 지금은 다른 펄떡이 분들처럼 평범한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생일도 기억이 나고 가끔 업데이트된 프로필이 뜨면 남편과 아이와 함께 찍은 프로필 사진도 보며 오, 잘 살고 있네 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진 않지만 눈에 보이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게 첫사랑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첫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세월이 흘러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OCN에서 나오길래 옛 생각이나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달리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명작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영화 보는 내내 이 말을 했어야 됐는데 저 말을 했어야 됐는데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어서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친구는 절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마가 아니고 확실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 전화가 오기 전 고백 공격으로 제 마음을 완벽히 표현해봤으면 좀 더 후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쩌면 4년간 질질 끌며 혼자 속 태우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마 저와 같은 이런 어리숙한 짝사랑을 하고 있는 펄떡이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혼자 애태우지 말고 좀 더 용기를 내서 각자의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보는 게 어떨까요? 신청곡은 펄떡이들의 짝사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신청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타우스! 결국 이제 말을 못해가지고 후회한 사연이 오늘은 참 많군요. 그러게요. 미련이 계속 남네요. 저질러나 봤으면 후회는 안 남을 텐데. 그쵸? 근데 그때는 또 그게 어렵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장범준의 노래방에서였습니다. 긴 사연이었습니다. 와, 근데 참 20년 전 일이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시는 걸 보면 참 강렬한 기억이었나 봅니다. 하이펄디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때는 2011년 가을, 아주 큰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접시를 닦으면서 손님이 얼마나 빠졌는지 홀을 잠깐 보다가 접시를 반납하러 오는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아름다웠어요. 하얀 피부에 크고 선한 눈동자, 가녀린 팔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리여리한 실루엣에 검은 생머리를 단단히 묶어서 도드라지게 가느다란 목선이 한낮의 햇살을 받으며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더랬죠.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가득 쌓인 접시를 내려놓고 당장 뛰쳐나가서 연락처를 물어보려 했으나 차마 그러진 못하고 앞치마 같은 유니폼을 입은 게 근처에서 알바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온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녀가 왔을까 시선은 줄곧 손님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던 탓에 제가 놓친 건지 그녀가 오지 않은 건지 며칠을 기다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말을 걸어서 연락처라도 받을 걸 후회가 됐지만 알바 중인 저의 옷차림은 긴 장화에 비닐 앞치마를 입고 있었던 터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했지만 식당을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앞치마에 적힌 다이소라는 글자만 스치듯 보였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알바가 끝나고 다이소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를 보니 그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쩔까 하다가 필요도 없는 물건을 하나 집어서 줄에 섰습니다. 줄이 점점 줄어들면서 계산대가 가까워지는데 문득 야, 오늘 다이소에서 어떤 놈이 알바한테 번호 물어보려다가 울려버려서 계산 못한 썰 푼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어서 계산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아이 컨택을 했던 게 참 좋았어요. 아, 이거 조졌네. 다이소라니 사람 너무 많잖음. 며칠 정도 고민하다가 동생과 술을 마시며 얘기했는데 동생이 자기가 제 바로 뒤에 줄을 서면 괜찮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저는 듣고 보니 좋은 생각 같아서 술자리를 서둘러 끝내고 같이 다이소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밤 9시가 넘었지만 역시 사람이 많았고 줄도 길었습니다. 계산줄이 한 명씩 빠지며 제 차례가 가까워졌고 심장 박동수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고 두려움 반, 설렘 반 와중에 술 기운에 기대어 용기를 내고 처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너무 이쁘셔서 그런데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막상 말을 거니 떨림이 한층 강해졌고 그녀의 표정을 보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주변을 보는데 동생 녀석이 든든하게 줄을 뒤에 서 있길래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생은 여자고 키가 작았지만 그 순간 가장 믿음직하고 든든했습니다. 다시 그녀를 바라보니 찰나의 순간처럼 옅은 미소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웃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더 용기를 내서 제 핸드폰을 주고 번호를 눌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눌러줬고 저는 핸드폰을 돌려받은 뒤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과 함께 불이 나게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자기 번호를 찍어준 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몇 번 데이트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게 앞에 기다리다가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평일엔 알바를 하고 주말엔 본가에 갔기 때문에 저는 아주 행복한 평일 일과가 하나 생기게 되었죠. 얼마 후 빼빼로 데이였던 금요일, 제 마음을 살포시 적은 쪽지와 빼빼로를 건네며 월요일에 보자 했고 그녀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고맙다며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주말이 왔고 고장난 핸드폰을 고치려다가 귀찮아서 미루고 월요일이 오자 평소처럼 그녀의 퇴근에 맞춰서 가게 앞으로 바래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는 무척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집까지 가는 길에도 네 단답형 대답뿐이었어요.
평소와 너무 달라 무슨 일이지 하며 저는 없는 말재주로 똥꼬쇼를 해봤지만 굳어버린 분위기를 어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미뤘던 핸드폰 수리를 하러 갔다가 그녀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어요. 업데이트 오류로 그동안 오지 않았던 문자들이 수리가 끝나고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녀가 보낸 장문의 거절 문자가 주말 동안 와 있던 거였습니다. 마음을 살포시 적었다고 생각한 쪽지는 저도 모르게 웅취를 가득 담아 적었는지 고백처럼 되어버려서 한순간에 끝나버렸네요. 저는 다시 문자를 보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핸드폰 수리를 맡겨가지고 주말에 네가 보낸 문자를 못 봐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월요일에 가가지고 그렇게 보냈다는 건가? 자초지종을? 보내지 말지. 아무튼 용기가 대단하시고 잘 안 돼서 참 아쉽네요. 신청곡은 God of Universe의 나의 펑크록 베이시스트가 되어줘입니다. God of Universe의 나의 펑크록 베이시스트가 되어줘 라는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쭈팔님. 수면제로 쭈밤을 즐겨 듣는 한 사람입니다. 때는 지금과 같이 무더운 여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창 남자들의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드립을 안주 삼아 의미 없는 술잔을 부딪히던 중 친구 한 명이 고등학교 시절 대표 미녀를 담당했던 여하구를 불러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불러. 네가 부른다고 퍽이 나오겠다. 남자들 특유의 살살 긁으면서 제발 불러주기를 바라는 온갖 욕설과 모함이 난무하던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부터 남다른 아우라를 풍기며 술집 안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녀가 진짜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만날 일은 평생 없었던 제 친구들은 모두 다 합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색하다 못해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분위기 속에 입을 먼저 연 것은 다름 아닌 그녀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요새 뭐하고 지내? 그녀의 인사말은 놀랍게도 그 누구도 아닌 저를 향했습니다. 새빨갛게 타오른 기와 함께 저는 나 그냥 뭐 이것저것 자퇴하고 공부하고 있어. 근데 나 알아? 당연하지. 너네 점심시간 때 맨날 강당에서 농구하고 족구하고 놀았잖아. 나 친구들하고 그거 가끔 구경 가고 그랬어. 이게 웬일일까요? 날 알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운동하는 걸 구경까지 했었다니요. 당연히 저를 보러 온 건 아니겠지만 저 멘트는 너를 보러 강당까지 일부러 찾아갔어. 갔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번역이 되어 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처럼 구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술자리 끝나고 나서도 집은 잘 들어갔니? 속은 괜찮니? 해장하러 나올래? 등등 연락 한 번이라도 더 하려는 저의 노력이 안쓰러웠을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진짜 없어서일까요? 드디어 그녀도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결국엔 저희도 썸을 타고 여타 연인들과 비슷하게 계속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를 불러주었던 친구가 저에게 계속 야, 언제 고백하냐? 니네 안 사귀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연애도 고백이라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스타일이었던 저는 우리 사귀는 사이다! 라고 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속 제 친구에게 제가 계속 고백을 안 한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루빨리 고백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백이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계속 흐지부지 어물쩍 넘기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그녀의 집에서 술을 한잔 하자고 제안합니다. 오늘이구나. 오늘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전쟁에 나가는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그녀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단둘이 마주보고 술을 한 병
2병, 3병, 오늘은 반드시 고백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혼자 쭉쭉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때다 싶었던 저는 진짜 돌아오면 바로 고백하자.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또 돌리고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나온 그녀의 뒤로 아주 눈부신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게 그녀는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불빛이라기엔 너무도 화사했고 따뜻했습니다. 어여쁜 그녀도 옆으로 돌아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불빛은 다름 아닌 햇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긴장이 풀린 저는 결국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잘 잤냐는 그녀의 멘트에는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숙취에 정신이 없던 저는 후다닥 뛰쳐나와 집에 가서 정신을 차린 후 다시 연락을 해서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휴대폰을 켜보니 처음 그녀를 불러주었던 친구에게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뭐하냐 병신아. 나? 왜? 그녀가 너 보고 고자 새끼냐고 나한테 엄청 욕하잖아. 고백 안 했냐? 친구와 그녀가 나눈 카톡 내용에는 답답한 놈, 고자놈, 온갖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고 점점 뜸해지던 그녀의 연락과 함께 저의 사랑은 끝나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고백을 안 한 것이 답답해서? 집에서 단둘이 술 마셨지만 그냥 잠들어버려서? 아니, 풍 전무님은 고백 필요 없다고 하시던데 그냥 서로 좋은 채로 남아있으면 안 될까요? 도와줘요, 주팔레맨! 신청곡은 카더가든님의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카더가든의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구마 사연들이 많군요. 너무 속 막혀가지고 뭐 탄산 같은 거 좀 마시고 싶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때는 대학교 신입생 시절,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애나 사랑을 순정 만화로 배워 괴상한 결벽증을 지닌 혼돈의 모쏠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이 의뢰 그렇듯 저는 동기들과 함께 꽈팅 자리를 몇 번 가졌지만 당시에 진짜 사랑인지 뭔지에 몰입하던 시기라 꽈팅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도 도서관에서 똑같은 책을 뽑다 손을 스쳐버려 앗! 하고 맺어진 사랑, 혹은 급하게 과제물을 팔에 하나를 안고 가다 상대와 부딪혀 와장창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연애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흑역사의 시작.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당시 동기들과 2차로 술집에 들렀을 때 한 동기의 남자친구가 그 테이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바로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의 첫 연애 상대이자 전 남친인. 그쪽도 이쪽도 마침 수가 맞았던지라 함께 테이블에 합석했고 저는 어쩌다 보니 그 친구의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비가 오던 그날 그 친구가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기숙사에 바래다 주었고 그 후 이러쿵 저러쿵 어찌저찌 사귀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연애가 왜 망했냐니까요. 앞서 말했듯 전 순정 만화 및 소설로 환상병에 걸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이 설렘의 파도에 보드를 타고 서핑을 해야 했는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저는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흔들리며 물을 먹는 그냥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 친구를 만나기 전 저는 늘 급하게 술을 먹고 만났습니다. 낮에든 밤에든 단 한 번도 안 빼먹고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옛날에 그 아이싱이라는 막걸리가 캔으로 나왔는데 그걸 한두 캔 정도 까서 마시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낮에 데이트를 하자고 해도 너무 긴장해서 술을
10초 안에 까마시고 만났고 학교에서 잠깐 만나자고 하면 저는 한사코 거절하며 만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단둘이 술을 먹자고 하면 저는 그것도 너무 설레고 긴장돼서 다른 친구들과 마시고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순정 만화로 연애를 배운 터라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엄청난 실수뿐이었죠. 제 본심은 냉면을 후후 불어먹는 실수처럼 그런 실수를 할 바엔 그냥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고 늘 취해 있는 여친이라니 차라리 냉면을 후후 불어먹는 편이 귀여웠겠죠. 심지어 연애도 많이 해본 척했습니다. 손으로는 다 세지를 못한다느니 뭐 그런 소리도 짓거렸죠. 아무튼 그 친구와 저는 2개월? 3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그동안 그 친구가 본 제 모습은 취한 모습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음 수업에 가야 한다는 여친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던가 전화만 하면 왁자지껄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던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도망친다던가 실제로 한번 맨정신으로 함께 밥을 먹다 포크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고 중간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도망쳤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잘 만나주지 않는 여친이라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차이게 되었고 저는 그 뒤에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붙잡으려다가 그 당시 제 친구들이자 이 모든 걸 본 착한 심성의 동기들이 정말 뜯어말려서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첫 연애는 아무튼 이런 알코올성 연애로 차이기도 빨리 차였다는 점에서 휘발성도 비슷하네요. 신청곡은 그 당시 제 머릿속 상태였던 케샤의 틱톡 부탁드립니다. 자, 채팅창에서 그거 순정 만화 아니에요. 괴인 특집인가? 괴인 사연 아니냐고? 찐 괴인이 나타났다. 그랬던 막걸리가 지금 제 뒤에 누워있네요. 김성모가 그린 순정 만화다. 메탄올 같은 사랑 등등 여러 채팅들이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술을 마셨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람을 흐트러뜨리는 게 술인데?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틱톡 듣겠습니다. 케샤의 틱톡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저는 34세 남자로 저를 포함해 총 6명의 대학교 남자 동기들과 10년째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취업 후에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지에서 만나 1박 2일 함께 놀고 마시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안동에서 오랜만에 만나 밤새 술을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친구들 중 AJ라는 녀석이 계속 핸드폰을 보며 실실 웃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야, 뭐냐? 너 혜지랑 헤어지고 힘들어했는데 여자 생겼냐? 나 여자친구 생겼어. 한 3주 됐는데 진짜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 진짜 최종 진짜 확신해. 아, 진짜 꼴배기 싫네. 3주? 뭐 그래, 축하한다. 잘 만나라. AJ는 오랜 연애 끝에 이별을 했고 아주 많이 힘들어하다가 최근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으나 그 어느 때보다 행복과 확신으로 가득한 AJ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밤새 떠들고 놀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직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또 다른 친구는 서울로 가는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안동의 한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로 가야 했던 AJ는 안동역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카페에 같이 갔습니다. 한참을 셋이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AJ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손을 벌벌 떨면서 좆됐다 라는 짧은 외마디를 남겼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생겼냐? 여자친구가 오빠 뭐하냐고 카톡이 왔길래 답장을 했는데 실수로 혜지 입술 생각이라고 보냈어. 전 여친이 혜지입니다. 참고로
전 여친 입술 생각이라고 보낸 겁니다. 10분 전에. AJ는 습관처럼 전 여친의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카톡을 보내놓고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카톡은 더 이상 보내기 취소 기능이 안 되더군요. 여자친구는 아직 카톡을 읽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비대위 셋이 머리를 맞대고 이 낭만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여자친구가 카톡을 보기 전에 얼른 여자친구의 핸드폰에서 카톡을 지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였습니다. AJ는 그 길로 여자친구가 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안동에서 부산은 차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안타깝게도 AJ가 부산을 향하고 있을 때 여자친구는 그 카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AJ가 부산에 도착해서 여자친구에게 싹싹 빌었으나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AJ의 3주간의 진짜 마지막 사랑, 진짜 최종점 사랑이 끝났습니다. 그 뒤로 친구들 카톡방에서는 뭐해? 하면 해지 입술 생각이라고 답하고 해지 입술 생각은 저희들 사이에서 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했던 AJ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정색을 하며 나 진짜 힘드니까 그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8월이 된 현재까지도 AJ는 그녀를 잊지 못했고 AJ에 관해 가장 최근에 전해 들은 소식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템플 스테이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AJ가 하루빨리 내면의 평화를 찾고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블링크의 Kiss Me입니다. 블링크의 Kiss Me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릴 시간이 됐군요. 참 2시간이 빨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30대 초반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주선해줬는데 여성분을 설명해 주기로는 늘씬하고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왜 남친 없이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큰 기대는 대실망을 가져오는 것을 잘 알기에 주선자 성의를 봐서 밥이나 한번 먹고 얘기나 한번 하고 오자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잠실에 있는 작은 파스타집이었는데 구석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성을 봤습니다. 말 그대로 예쁘고 키도 컸습니다. 속으로 얘기가 잘 통하고 성격도 잘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는데 파스타집에서만 2시간을 떠들고 커피숍에 가서 또 2시간을 떠들고 나니 소개팅으로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헤어지면서 애프터 신청을 했고 서로 회사도 가까워서 평일 퇴근 후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주량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처음 만난 날만큼 즐거운 술자리였고 그 주 주말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기로 했습니다. 다음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아침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좀 떨리는 듯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어머니께 소개팅을 했고 좋은 사람인 듯하여 사귀기로 했다고. 그리고 제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놀라시더라는 겁니다. 제 이름은 전국에 몇 명 없을 정도로 특이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일 확률이 무척 적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저를 만난 적이 없는데 제가 사는 곳, 저희 아버지의 성함, 본적 등등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라 누워서 전화를 받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그녀의 어머니는 그냥 우연히 만난 스쳐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할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가 형제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사촌지간이 되는 거고 그 여성분과 저는 오촌이 되는 거였습니다. 전 그때까지 살면서 제게 큰할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니 대체 이럴 수가 있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일단 서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약속한 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 그녀에게 전 저희가 어떤 관계로 이어졌던 그건 여태 몰랐던 사실이니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 상태로 묻어두고 지금 내 마음은 너를 이성으로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말릴 수밖에 없는 연애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가슴을 막 뚫고 나온 사랑의 감정을 다시 집어넣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에 이 금지된 사랑의 불씨는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께 슬쩍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 형제가 있으셨는지, 그렇다면 왜 그동안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지 말이죠. 아버지는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냐 하시면서 설명을 이어가셨는데 큰 할아버지는 부유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저희 할아버지는 맏딸인 큰 고모와 장남인 저희 아버지를 큰 집에 몇 달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칫밥을 좀 먹었고 서러운 마음을 안고 몇 달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는 형제간의 연을 끊을 정도로 크게 싸웠다고 하셨습니다. 눈칫밥을 먹던 큰집살이 중에서도 사촌들과 사이가 좋았었다고 하시며 그중 큰집 막내딸인 그녀의 어머니와 가장 친했다고 하시는데 듣고 있자니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이거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 그 몬테규랑 그 가문이랑 그 가문 얘기잖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이미 출발한 사랑의 고속열차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프라이빗한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서로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어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찌 보면 끝이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타오른 것이었을까요? 사귀기로 한 지 100일이 됐을 무렵 그녀는 술에 취해 전화가 오는 횟수가 잦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의 상황과 생각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좋은데 그럴수록 어머니께 죄를 짓는 기분도 더 커진다. 자기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저와는 그럴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물러진 제 마음에 누가 호미질을 하는 것 같이 아파왔습니다. 결국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별했습니다. 그녀의 심정이 곧 저의 심정이었기에 더 붙잡지 못했고 만나서 헤어짐을 고하기엔 서로 마음이 약해질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건너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저와 헤어지고 2년 뒤에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 지금은 아들 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오촌? 왜 이런 거짓말 같은 확률이 적용이 됐는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과 사랑 자체가 어찌 보면 잔인하게도 망한 사랑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참 이런 경우가 다 있군요. 근데 이러면은 앞으로도 뭐 오다 가다 뭐 집안에 큰 장례식 같은 거 있으면 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닌가? 딱히 큰 할아버지 쪽 가족은 만날 일이 없나?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핵가족이 된 지 오래라 가지고 암튼 간에 참 신기한 일이군요. 안타깝기도 하고 참. 오촌이면은 꽤 가깝다고 봐야겠죠? 이거 참. 신청곡은 015B의 슬픈 인연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015B의 슬픈 인연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팬카페에 그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또 새로운 테마를 하나 올렸습니다. 상남자, 상여자, 하남자, 하여자 사연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인 얘기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봤던 어떤 상남자, 상여자, 하남자, 하여자가 있다면 재미나게 한번 써주십시오. 제가 또 잘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망한 사랑 사연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지금 또 뭐 그런 사연들 말고도 공포 사연도 계속 받고 있고 뭐 이불킥 사연 등등 여러 사연들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예 이렇게 주제를 정해드리니까 이런 주제가 아니면 또 완전히 이제 안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런 카테고리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어떻게든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아까 제가 장난으로 그 쉐이프 오브 마이 하트를 그 스팅 버전을 틀어드렸는데 그 백스트리트 보이 버전 틀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펄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